안녕하세요.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의당 여성위원회가 만드는 정의페미 수다방 5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의 문제를 여성의 입장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항상 숫자로 된 일은 뭔가 중립적인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이 예산에도 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 전문가이시죠. 대전 여성정치 네트워크 공동대표이자 한국 성인지 예산 네트워크 운영위원이신 임원정규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자랑스러운 인천시 의원 조선희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선희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원정규 대표님께 네. 예산에도 성이 있다. 이게 네. 무슨 말이죠? 예전에 미국의 여성단체에서 이 아동체육기금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남자 아이들에 관련한 예산이 거의 95%. 그래서 이 부분을 소송을 하면서 미국에서도 성인지 예산이 법제화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70년대 여성 정책은 어떤 여성들을 보호해야 하는 여성 정책에 주로 예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들어갔고요. 80년대 여성 정책은 여성들의 어떤 폭력 피해 여성이라든지 일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예산 정도에만 문제 돈이 투여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성들이 살고 있는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니까는 여성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고 여전히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고 빈곤하고 이런 부분에 이 모든 영역을 성을 인지한 관점으로 여성의 경험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보자라는 이 맥락으로 95년에 성주류화 전략이 채택이 됐고요. 이 세계 여성대회에서 베이징에서죠. 네. 그리고 2006년이 돼서야 심상정 의원님께서 국회 국가 예산에 성인지 예산을 도입한 게 한국에 이제 처음 도입됐던 이런 이제 계기입니다. 네. 조순희 의원님 요번에 의회에서 처음 예산을 다루긴 했을 텐데 의원들이 예산에도 성이 있다 인식이 좀 있나요? 구의회 활동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은 하세요. 언급은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제도화의 성과로 인해서 예산서나 결산서는 매해 제출이 되거든요. 이제 인천도 보니까 성인지 예산액이 좀 늘었더라고요. 2018년부터는 좀 늘고는 있는데 이게 양적으로는 확대된 면이 있고 몸집은 커지고 있지만 그 내용성까지 커져가고 있는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 예산에도 성인지 예산이 있고 지방 정부에도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실제 형식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제도가 잘 가기 위해서는 사실 아직은 너무 갈 길이 먼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법 제도로는 지방재정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지방의회는 이제 또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서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법제도가 있다고 이 정책이 여성의 삶에서 반영이 되냐,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06년에 국가 예산에 성인지 예산을 도입했고요. 2011년에 지방재정법에서 성인지 예산을 지방의회, 지방예산에도 도입을 했지만 실제는 거의 보고서를 내는 수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수준조차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이 지방자치단체든 국가 예산이든 전체 예산 중에서 여성가족부 예산도 매우 적고요. 마찬가지로 성인지 예산도 8% 정도, 5% 정도 이렇게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 역시도 형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지금 우리 심상정 의원께서 입법 발의해서 그 뒤로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예결산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이제 지방 정부에서도 이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곳에 여성과 남성의 경험과 요구가 다르다는 것을 정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의미에서 예산에 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법제도는 거의 선진국가 최고 수준인데요. 현실은 그렇습니까? 세계 제도는 성격차 정말 지수, 앞서가죠. 그렇죠. 네. 성격차 지수를 보면은 거의 이제 후진 국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1984년에 호주에서도 여성 예산, 이제 성인지 예산을 여성 예산으로 도입을 해가지고요. 여성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써야 된다. 그것이 이제 1%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예산 전체를 성인지적으로 편성하는 것, 이런 부분은 이제 법제화했던 부분이 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뭐 한국과는 어떤 뭐 경제적인 거로 보면 한국이 우위일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 1994년에 남아공이 이제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이후에 UNDP가 여성 예산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노동, 주택, 복지, 뭐 공공 서비스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기도 했고요. 실제는 97년에 삶의 질 위원회에서는 국방부 예산을 9% 깎아서 여성과 아동에게 이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하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세출 예산 중에 적어도 5% 정도는 성주류화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는 이제 많은 세계에서도 성인지 예산을 뭐 수십 개 국가가 하고 있지만 이제는 질적으로 이 각 국가의 여성들이 어떻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지 그 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이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인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나 이런 마을 만들기 이런 그죠, 부분들도 뭐 되게 세티드 관심 갖고 있는 분야인데 사실 도시재생에 있어서 여성의 관점에서 도시가 디자인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치는 표는 정책, 정책은 예산으로 우리가 이제 이 체감이 돼야 되는 건데요. 대전에서 이제 도시재생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판도 바꿔주고 길도 정비해 주는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형 성매매가 여전히 성행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성매매 할 수 있도록 길 잘 닦아주고 간판 놔주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돈을 더 들인다라는 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또는 성매매 하지 않도록 하는 그 지역의 예산 아니면은 시민들의 의식 변화 이런 교육에 돈이 투여된다라는 것 이거를 인식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엄청 중요하네요. 근데 이 성인지 예산을 그러니까 성인지 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도 있고 성별 영향 평가도 있고 통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성주류화를 하기 위한 이제 그 수단 방법 뭐 터널을 만들 때 사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요. 건물을 지을 때 교통 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성별 영향 평가해보고 그 영향 평가를 예산서로 연결해가지고 실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보는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를 또 다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맥락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에 있느냐. 성인지 예산은 국가 성인지 예산은 누가 담당하는 줄 아시죠? 기획재정부. 네, 예. 그런데 그렇죠. 전담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문화재관리과가 담당한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고요. 지역의 성인지 예산은 또 행정자치부가 담당을 해요. 그리고 성별 역량 평가는 여성가족부가 담당을 하는데 이 세 부처는 유기적일까요? 작년 11월이었나요? 여야정의 협의체를 만드는데도 12개 정부 부처에서 어떻게 정부와 여당 야당이 협력하는 내용에 미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 작년에 화두로 보면은 미투가 이 미투의 시대였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텐데 그렇다면 이것이 올해는 2019년에는 미투로 여성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성인지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위치나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미투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의 문제도 제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 체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 전환 시기가 됐다. 그래서 국가의 성평등 추진 체계를 대전환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젠가요? 그 진서민 장관이 발표한 여가부 계획에는 성평등 추진 체계 개편에 대한 사업 계획이 없어요. 없어서 상당히 유감이고 저희는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입장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는 아까 선진적인데 아직 현실과 갭이 크다 이런 말씀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도를 잘 운용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의원님의 역할이나 공무원들 또 시민들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좀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해야 돼요? 네, 계속하시죠. 이제는 정부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 정치의 갑은 시민인 것 같습니다. 시민 정치, 맞아요. 시민의 집단 지성이 그 지역의 지속 가능 발전을 우리는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정책, 각 지역의 정책을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정의당의 당원이라든지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이제는 각 지역의 정책과 예산을 들여다보는 이런 올해는 그런 행동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젠더 전문가가 연구 보고서라든지 분석을 같이 하고요. 그것을 의회가 반영을 받아서 의회가 행정으로 연결하는 이런 구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과 더불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여성 정책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성 정책의 예산의 파이 자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기획조정실부터 모든 부처의 그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예산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 투트랙 전략이 같이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이 성인지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민참여 예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각 부처별로 성인지 정책 제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내면서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 우리 사회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의당이 이번에 지방의회에 좀 진출을 한 만큼 그 성인지 예산의 표준 모델, 좋은 사례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좀 만들어서 전파하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또 정의당이 해야 되는 역할 아닐까 하는 거랑, 여성폭력 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법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거에 근거해서 좀 더 진전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스쿨미트 조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 예산에도 성이 있다. 정말 각 곳에 그 각각의 성별이 느끼는 그런 요구와 경험,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하고요. 특히 아주 멋진 정책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립서비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인지 예산 정의당 우리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는데, 이번에 진출한 우리 지방 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꼼꼼히 점검하시고 저희가 국가 재정에 대해서도 좀 더 성평등적으로 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것의 힘의 기반은 예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고 정말 모두가 성평등한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 문제에 대해서 페미니즘 관점에서 매의 눈으로 살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